네, 여러분 오늘 배웠죠?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복습 및 예습 영상입니다. 다시 갈게요. 두 번째,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요.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리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일렉트리컬 서킷이라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일렉트리컬 서킷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입니다. 전기에서 배웠던 이제 전기 회로를 배워요. 사실 전기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전자기압과 전기 회로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회로적인 부분과 전기 이제 전자기압, 그러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엔지니어링과 일렉트리컬 서킷, 요 두 가지로 파트가 나눠지는데, 일단 뭐 해볼게요. 얘기를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얘기했듯이 전기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라고 하면은, 결국 이 전류가 발생해서 만들어집니다. 전기 에너지라는 건. 그랬을 때 이 전류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하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하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이 전류라는 거는 결국 전류가 발생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맨 처음에. 그래서 전류라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current라고 쓰는데, 전류라는 건 그래서 전하를 어떤 가지는 입자의 흐름이라고 해요. 입자의 흐름. 사실 전하의 흐름이라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일반적으로는, 잠시만요. 네, 전하가 와가지고. 그래서 전하를 가진 입자의 흐름인데, 얘가 일반적으로 이 전하를 가진 입자가 전자입니다. 전자. 그래서 전자 중에 누구냐면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가 당연히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얘가 이제 흘러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전자는 음전하예요. 음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위치를 해요. 마이너스 극에. 네, 그래서 음극에 많아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항상 흘러가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은 중학교 때 배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하지만 이거와 반대로 전류는 우리가 약속을 해놨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우리가 약속을 해놨어요. 이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랬을 때 이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전류의 세기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약자로 I를 씁니다. I를 썼을 때 전류의 세기는 결국 이제 영어로는 intensity of current라고 해서 I를 이제 쓰는데, 얘가 어떤 뜻이냐면 도선의,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게 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체선을 말하는데 전선을 말해요. 그래서 도선의 한 단면적에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우리가 전류의 세기라고 해요. 했을 때 이 전하라는 걸 우리가 영어로는 charge라고 합니다. charge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약자로 표현하면, 약자로는 라지 Q나 스몰 Q를 써요. 이렇게 쓰는데, 얘의 단위라는 게 C라고 쓰는데, 얘를 이제 쿨롱이라고 읽어요. 쿨롱.
쿨롱이라고 읽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단면적 여기에다가 이 전하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들이 이렇게 Q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정 시간 동안 그렇다는 거죠. 뭐냐면 100개가 흘러가는데 이게 10초에 흐르냐 1초에 흐르냐 이거예요. 1초에 흐르는 게 당연히 세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 I를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델타 T분의 델타 Q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얘의 단위를 우리는 쿨롱 퍼 세크라고 쓰기도 하고 얘를 암페어라는 단위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암페어라는 단위를 도입해서 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전류의 세기를 배웠으니까 두 가지를 더 배울 건데 전압이란 걸 배웁니다. 전압은 우리가 약자로 이제 볼테이지 V를 썼었고 얘가 이제 영어로는 볼테이지를 쓰는데 얘가 다른 말로는 이런 말을 써요. 일렉트릭 포텐셜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포텐셜이란 말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웠죠. 잠재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전압이라는 건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얘는 전하의 상대적인 전위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위차가 뭐냐면 전하의 위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차이는 거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압이라는 거는 전하를 흐름을 만들어주는 힘이니까 전하를 잘 흐르게 해주는 힘이 전압이 돼요. 그래서 요거의 단위를 우리가 단위를 쓰면 이 전압의 단위를 우리가 V라 쓰고 볼트라고 쓰죠. 맞죠? 쓸 때 얘가 결국 전하를 잘 흐르게 해주는 힘이니까 결국 전류라는 거는 얘가 셀수록 잘 흐르는 비례관계에 속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라는 걸 배우죠. 전기 저항을 이제 우리가 라지알로 쓰고요. 얘가 영어로 쓰면은 electrical resistance라고 쓰는데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얘의 단위를 일단 뭐 적으면 단위를 우리가 이렇게 쓰고 ohmstrong이라고 읽죠. ohm이라고 읽죠. ohm. 학자 이름 딴 거예요. 전기학자, 물리학자. 그래서 전기 저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항은 방해하는 거니까. 저항이라는 거는 결국 방해를 하는 거니까. 전기 저항이라는 거는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요거를 우리가 하는데 이 전하의 흐름이 결국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쌤이 계속 도선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도선. 전기선 같은 거 도선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도선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도선을 구성하는 물질의 어떤 성질이 있을 거고 도선의 길이가 있을 거고 도선의 단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도선마다 물질은 뭘 쓰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죠. 딱딱 정해져 있는데 얘가 물질마다 전기장을 많이 만드는 물질이 있을 거고 적게 만드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게 정해져 있어요. 물질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물질마다 특정이라서 비저항이라고 한국어로 하고요. 영어로는 뭐냐면 레지스티비티라고 해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저항도라고 쓰면서 요렇게 쓰고 우리가 로우라고 읽습니다. 로우라고 하는 걸로 읽습니다. 로우. 그리고
길이는 우리가 L로 표현하고 단면적을 우리가 A, 에어리아 A로 표현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L이 길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전하가 전기 저항이 왜 발생하는지만 좀 보면 되는데, 전기 저항은 발생하는 이유가요, 뭐였냐면 어떤 전하의 흐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자가 전압을 받아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흐르는 게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면서 방해받는다는 건 뭐예요? 허들 넘듯이 충돌한다는 거죠. 원자핵, 그러니까 물질의 중에서 있는 원자핵과 충돌하면서 발생해요. 때문에 발생합니다. 결국 그러면 L이, 단면적 길이 L이 커지면 당연히 이 그러니까 충돌할 확률, 방해받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100m 허들이 장애물이 많죠, 50m 허들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해받을 확률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R이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에서 단면적 A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문을 작게 열어놓으면 우리가 통과하기 힘들죠. 근데 문을 크게 열어놓으면 우리가 통과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단면적 A가 크면 통과하기가 쉽죠. 통과가 쉬우니까 결국 전기저항 R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합해서 쓰면은 결국 R이라는 거는 로우의 A분의 L이다 라는 식으로 쓰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고, 또한 얘는 방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얘를 갖고 와서, 이 방해하는 정도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 전하의 흐름 방해하니까 I는 당연히 전기 저항이 세지면 약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전기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정리를 해놓으면 결국 I는 V에 비례하게 되고 I는 R분의 1에 반비례하는 요식을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옴즈로예요. 옴의 법칙.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그래서 얘가 I는 R분의 V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V는 IR이라고 외웠는데 얘가 아니라 원래 전류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V는 IR, R은 I분의 V, 이러한 식이 되죠.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얘 아니면 얘예요. R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R은 얘로 많이 구하지 이걸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 배울 걸 이제 슬슬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들어가게 됩니다. 01 전기 에너지의 생성과 수송인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쌤이 아까 전기 에너지를 뭐라고 했냐면 그 전류에 의해서 발생된다는데, 전류가 결국 전하의 운동이죠. 맞죠? 그래서 얘가 전하의 운동이라 했었고, 이 전하의 운동이라는 건 결국 전자의 운동이에요. 근데 이 전자의 운동에서 그러니까 전기적인 힘인 전기력이 발생해야 에너지가 생기니까 전기력도 발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얘에 의해서 자기력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력이라고, 전자기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얘의 모토가 되는 에너지가 두 개의 힘이 전자의 운동이니까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된다는 거죠. 즉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었죠?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게 뭐였냐면, 이것도 배우는 건 아닌데 알아놔야 되겠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세요. 그랬을 때 이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는데, I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에 의해서 자기를 만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우리가 B필드라고 해서 벡터예요. 얘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전기장의 방향을, 전기장 또는 전류의 방향인데, 얘는 결국 우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간다고 했을 때 결국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렇게 플러스 Q 차지가 있고 마이너스 Q 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전에 양전압과 음전압인데, 양전이 나와서 음전압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을 때 얘가 나오는 거고 얘가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리키는 방향은 이 플러스가 해주는 방향, 요게 우리가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해요. 그럼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극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기장도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장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장. 우리가 쌤이 이걸 얘기 안 하고 왔네요. 장. 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필드예요. 필드. 영어로는 field라고 하는데, 일단 공간입니다. 필드라는 건.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필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장이란 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요. 자기장이란 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말해요. 그랬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N극을 가르쳐요. N극의 방향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N극에서 나오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N극, S극이 이렇게 붙어있는 자석이 있을 때, 얘가 자기장이 N극에서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요 가운데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랬을 때 N극의 방향이라는 이유는 N극에서 나오는 자기장 방향대로 이렇게 나침반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N극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얘가 나오는 거고 얘가 들어가는 거다, 이런 거죠. 됐죠? 요겁니다. 하여튼 얘인데, 결국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건요, 식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모든 식을 쓰는 게 이거예요. 그 자기장이라는 건 전류에서 만들어지는데, 얘가 보니까 K에 R에 NI라는 식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K라는 건 그냥 상수예요. 어떤 식마 다르기 때문에 상수고요. 상수라는 것만 중요한 거 알아두시면 되고, 얘가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라는 건 어떤 원천으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그러니까 힘이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힘이 약해지겠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전류가 될 거고,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도선을 가문수가 돼요. 도선을 감으면 그만큼 중첩이 될 거니까 세지거든요. 그래서 가문수, 도선을 가문수, 여기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냐면, 쌤이 얘기했지만 벡터였어요. 벡터였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방향이라는 걸 가져야겠죠. 요거는 크기를 표현해준다고 하면 방향이라는 걸 가져야겠죠. 그럼 방향이라는 거는 어떤 걸 따라가냐면 옳은 나사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옳은 나사의 법칙은 뭐냐면, 엄지를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 오른손이 감기는 방향이 뭐가 되냐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랬을 때, 그래서 손가락을 잘 쓰시면 돼요. 요거는 굳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서, 못하면은 그냥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해보세요. 손으로. 중학교 때 해봤으니까.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I가 올라가게 되면, 쌤한테 수업도 들었으니까, 이게 직선도선인데, 직선도선에서는 I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I의 손가락을 엄지랑 일치시키고 돌리는 거예요, 회전을. 그러면 얘 쪽에서는 이렇게 앞쪽에 위치할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기장이. 됐죠?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나침반 표현하면 이렇게 요거 따라 이렇게 따라가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점부터 거리를 구하거든요. 그랬을 때 R, 요 거리 R. 이게 뭐 이 값은 뭐 B는 결국 감지 않으니까 R분의 KI라는 식으로 쓰게 되는데, 뭐 K는 상수고 이 R이 뭐가 되냐면 직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힘이 약해지니까 직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여기서는 R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원형 도선이죠. 그림을 좀 그릴게요. 그랬을 때 i가 이렇게 흘러간다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i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i가 흘러가겠죠. 그럼 요거를 손가락 잘 표시해보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전류 방향이, 그 자기장의 방향이. 얘는 이 안쪽에서는 이렇게 해보겠죠. 손가락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맞죠? 그랬을 때 이게 자기장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랬을 때 요 값은 B는 이게 원형 도선인데, 그때 B는 R의 KI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R인데요. 이게 뭐냐면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을수록 중첩이 많이 될 거니까 이게 세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자기장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마지막 배웠던 게 솔레로이드 있어요. 솔레로이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좀 빡센데,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i가 이렇게 흘러간다 볼게요. 그러면 얘가 돌아서 i가 이렇게 될 거고, i를 색깔 다른 걸 표현할까요? 필기는 검은색으로 해줬는데 보라색으로 할게요. 잘 보기 위해서. i가 흘러갈 거고, i가 이렇게 앞쪽에만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걸 뭐 앞쪽이 어디고 이거를 못 알아보면 공간 지각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i가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요거에서 얘가 이렇게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앞쪽에 있는 걸 손가락 엄지를 앞에 두고 하면은 다 중첩이 되죠. 중첩이 돼서 그 전류 방향이,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연결되면. 맞죠? 이렇게 되죠? 맞죠? 전류의 방향이. 맞죠?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여기 있네요. 맞죠? 입체적 그림이 맞죠? 그래서 얘가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리게 되면 안쪽에서는 이렇게 위치할 거고, 요게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솔레로이드라고요. 요 구조를 솔레로이드 또는 요거를 코일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B라는 거는 얘는 NKIL가 돼요. 그러니까 N이란 건 노선을 감은수니까 요거에 비례를 하는 값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이 세 가지 경우에서 K 상수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K 상수 다 다르다. 근데 비례하는 거는 결국 뭐 전류에 비례하고 이렇게 감은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로부터 반비례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요걸 다 이해하셨길 바랄게요. 우리가 오늘 했지만. 그래서 요게 끝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해서 배웠는 게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류가 공급이 되면 이 전류가 이제 전하의 운동을 만드는데, 이 전하의 운동이 전자의 운동을 만드니까 전자의 운동이 결국 자기장을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드는데 얘가 어떠한 플러스 외부 자기장, 그러니까 외부 영구 자석에 의해서, 외부 영구 자석의 외부 자기장이죠.
얘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인력과 청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거가 청력이 발생하면 요거에서 움직임이 생깁니다. 요게 힘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움직임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힘을 만드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터. 그러니까 전동기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 봅시다. 네, 이제 뭐 전기에서 자기가 만들어진 건 했으니까 반대로 트레이드 오프인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는 말한 것처럼 이제 자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그러니까 B를 가지고 I를 생성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이제 전자기 유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볼 요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는 결국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한다. 했을 때 결국 이 변화라는 건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결국 외부 자기장에 의한 변화를 이제 억제 또는 이제 방해겠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어떠한 이제 힘을 생성해야 된다. 힘을 유도해야 된다. 요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렌츠의 법칙인데요. 렌츠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제 이 말들을 한번 해볼게요. 외부 자기장인 건 이제 연구 자석에서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이렇게 솔리드가 이렇게 있고 만약 N극이 이렇게 있을 때 N극이 이렇게 다가온다고 합시다. 첫 번째가 이렇게 다가와요. 이게 외부겠죠. 다가오면 얘가 변하기 때문에 얘를 막아야 돼요. 막아야 한다는 거는 결국 N극이 다가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결국 청력을 적용하겠죠. 밀어내야 되니까. 맞죠? 그랬을 때 이 청력이 유도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여기에 N극을 형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장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I가 반대로, 그러니까 얘랑 반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I가. 맞죠? 그래서 얘가 해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유도 전류 이전에 사실은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전류가 생성되었다 라는 거는 선행적으로 뭐가 오냐면 전압이 생성됐다는 거예요. 전압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항상 전류가 있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N극이 똑같이 그릴게요.
N극이 이게 외부인데 얘가 이렇게 두 번째가 멀어진다고 볼게요. 첫 번째죠. 반대의 경우니까 멀어진다라고 볼게요. 멀어지면 이 멀어지는 걸 얘가 막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1력이 되겠죠. N극, S극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1력을 만들 때 유도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유도 자기장을 만드니까 얘가 S극이 이렇게 와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야겠죠. 맞죠? 그러면 I가 이렇게 요거에서 이제 만약 유도 전압이 만들어질 거고 이 유도 전압에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I가 이렇게 됐죠? 요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보면 이 렌츠의 법칙을 정의해보면 이거예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있을 때 자기장의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어떻게 된다? 형성을 해야 된다. 요게 그 렌츠 법칙의 정의예요. 즉, 이 자기장 변화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건 뭐 방향이 변해도 되고요. 크기가 변해도 되고, 뭐 이동해도 돼요. 이런 게 다 변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사실은 패러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어려웠던 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패러데이 법칙. 이 패러데이 법칙을 보게 되면 그 유도 전압을 만드는 걸 보는 건데 이때 유도 전압을 우리가 그 전압은 사실은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EMF라는 건데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는 건데요. 모티베이티브 포스라는 건데 EMF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예요. 뭐 이런 식인데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데 이 EMF라는 거는 일렉트로 모티베이티브 폴스예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얘가 전압이랑 같습니다. 전압이랑 똑같이 봐도 돼요. 왜냐면 근데 전압은 우리가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유도되는 거라서 이름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렌츠의 법칙을 의미해요. 뭐냐면 우리가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그 방향 따라가지 않아야 되니까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 다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요 N은 뭐 다시 뭐 아까 말했던 도선을 가문수예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겠죠. 가문수 뭐 1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거 뭐냐면 X축에 따른 Y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파이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파이의 변화량이에요. 요걸 이제 요거를 우리가 파이라고 읽는데 대문자 파이라고 읽는데 일단 뭔가 변화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건 변화량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변화하지 않으면 이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파이라는 걸 읽어보면 파이는 총 자기 역선 수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어떤 값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자기장이라는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장은 힘이 미치는 공간인데 그 힘을 다 더한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가까이 있으면 힘이 셀 거고 멀리 있으면 힘이 작을 건데 그거를 전체 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에서 얼만큼 힘을 만들어 주냐 요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게 총자기력 선수 또는 총자기력 선수 그러니까 또는 뭐 이게 뭐 자기선속이라고 해요. 자기선속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는 건데 얘로 표현돼요. 얘가 그냥 전체 자기력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장에 힘이 미치는 공간에다가 이 공간이 힘이 미치는 공간인데 힘이 미치는 공간이 힘이 얼마큼 나와있는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다가 이 공간값 실제 이 공간값이 얼마냐를 곱해주면은 힘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힘이 미치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필드니까 자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라는 거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공간을 값을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진짜 실제 힘의 자기력 양이 얼마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를 집어넣으면 뭐 결국 이걸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그러니까 변화량이 있어야 유도 기전력 그러니까 EMF가 상승된다 이건데 근데 이 델타 파이 요거를 분석해보면 파이는 결국 델타 t분의 델타 BA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B가 변하거나 A가 변하면 돼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는 둘 다 변해야 되는 거죠. 맞죠? 하여튼 둘 다 변해서 안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변해도 이 변화값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패러다이 법칙이고 이 변화량에 의해서 결국 유도 전압이 만들어진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게 전자 유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이까지 복습을 잘 하시고 해오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 요거예요. 요게 좀 중요한데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력이 있는 공간에서 자기력의 공간에서 자기장이 낫게 자기장에서 움직이는 막대 도선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3차원이거든요. 3차원이라서 요렇게 X자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게 그 지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지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요렇게 표현하면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웃 지면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나는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좀 쉽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하세요 쌤한테. 여기 전기 저항이 이렇게 있고 오씨 왜 이렇게 돼? 그러니까 A점, 그러니까 B점이라고 했고 이렇게 막대 도선이 있어요. 있고 여기 공간 내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게 존재하는 거예요. B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게요. 이랬을 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게 우리는 요 내부의
변화만 볼 거예요. 변화. 그랬을 때 그 EMF 식을 좀 변형시켜서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 변형시켜서 EMF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였는데 얘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A였어요. 요때 A는 내부 공간을 말해요. 내부 공간 면적. 되겠죠? 이랬을 때 B가 일정할 때 여기서 B가 일정하다고 할 때 얘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B는 일정한 값이고 델타 A가 이렇게 되겠죠. A가 변화하는 값이니까 맞죠? 이렇게 생기면 이 면적이라는 거는 이게 면적인데 얘가 요거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정한데 얘가 길어지면 어쨌든 면적이 넓어진 거죠. 맞죠?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b의 l의 델타 x라고 할게요. 요 길이, 요 x축 방향 길이를 x라고 하고요. 요거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했을 때 L이 고정되어 있고 델타 X가 바뀌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요 값을 해석하면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지금 뭐가 나옵니까? 속도가 나와요. 속도가. 그래서 요 식이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n의 b의 l의 v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된다.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거. 그랬을 때 내가 얘가 만약에 속도 v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 볼게요. 속도 v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왔어요. 내부가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동하면 이렇게 밖에서 이동을 하면 원래 이동하게 되면 이동이 변하죠. 변화된 걸 자기장의 변화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부 안에 이게 6개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에서 몇 개로 바뀌었어요? 4개로 바뀌었죠. 근데 이 변화된 걸 안정적으로 추구해서 변화되는 걸 싫어한다고요. 얘는. 그래서 뭘 만들어줍니까? 이 내부 안에 이렇게 요거를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를 2개 유도시켜서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게 증가되니까 얘가 오른 나사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을 이렇게 안쪽으로 비트시키면 그 I가 이렇게 흐릅니다. I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편하겠죠. I 맞죠? 요거에 대해서 안쪽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손가락 왼쪽 편에 이제 감기는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I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I가 흘러가요. 즉, 이 전기장 R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이 전류의 방향이 B에서 A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여기 속도가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원래 저 검은색에 있다가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보게 되면 얘는 어쨌거나 이동을 했으니까 변화가 될 거예요. 변화가 됐으면 원래 얘가 몇 개 있었냐는 거예요. 원래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었죠. 6개에서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상쇄시켜야 되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를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걸 만들어서 생성시켰으니까 나오는 걸 만들어서 상쇄시키면 되겠죠. 그럼 요거 2개가 상쇄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2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걸 해서 6개가 유도되게 하는 거예요. 상쇄시켜서. 그러면 얘가 안쪽에 이렇게 나오는 걸 해야 되니까 I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I가 이렇게 흐릅니다. 맞죠? 맞죠? 그랬을 때 R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요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어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공부해놓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됐고 나머지는 제가 강의를 추후에 또 찍을 건데 지금 50분이 다 돼가 45분 정도 돼서 찍을 건데 요까지만 일단 복습을 하시고요. 제가 또 찍어줄 건데 이까지 복습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이까지 복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력 수송 파트를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전력 수송 파트를 설명하면 되거든요. 전력 수송 파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변압기의 원리를 알아야 돼서 막 이것도 전자기 유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요까지 끊을게요.